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예전 같았으면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목소리도 높이고 싸웠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실 지금 어제 미국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한 나라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대한민국만 이런 식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입만 열면 거짓말, 구라, 문구라. 이 거짓말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종말은 정권 교체죠. 국민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정민 씨라는 22살의 의대생이 한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청년이 얼마나 취했길래 실족했는지. 아니 취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취해서 한강에 실족해서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때만 되면 안전, 또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망했죠. 안전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40만 명이나 지금 청와대 청원을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도 문재인이 나서서 이거 밝혀야 된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또 이건 뭐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물론 그때 말실수했습니다. 입양 가족과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다. 사람이 짐승입니까? 문재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의심스럽게도 말이죠.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족인데 어떤 물리적인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강에 CCTV가 엄청 많아야 될 텐데 별로 없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화나는 이유는 이 정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연예인의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치면서 김학의 출근까지 강제적으로 막았던, 불법적으로 막았던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40만 명 청원이나 했는데 문재인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 내일 집회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집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 40만 청원마저 은폐하는 문재인.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또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청와대. 특검 도입해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경찰은 가진 자의 놀이개인가. 경찰도 검찰도 못 믿겠다. 언론은 양심 선언하라.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진 자들. 돈과 권력에 무너진 자여. 국민은 분노한다. 한 청년의 죽음 앞에 국민은 분노한다. 고 손정민 군의 죽음을 밝혀라. 이렇게 내일 집회가 벌어지는데 구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좌도 우도 아닌 그냥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을 활용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청원을 이용하지 정말 국민의 생명에는 또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손정민 군 사건 분명히 진실이 규명돼서 억울한 사람,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세월호 300명만 대한민국에서 중요합니까? 그 사람 나머지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죽어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자들은요, 세월호 8.15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이 사건 우리가 함께 관심 가져달라 여러분들께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안 들어왔어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서 아이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부모가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친구 부모가 찾으러 나가고 그것도 꼭두 새벽에 아들은 취해갖고 휘청거리는데 찾으러 나갑니까? 아주 수상한데 이 사건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잠시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가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학예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영입대회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초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 복당 반대한다. 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아니 윤석열도 받아들이고 또 안철수와도 합당하는데 왜 나를 반대하냐 그랬더니만 그 하태경이란 자가 그러죠. 홍준표 들어오면 망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망하는 건지.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망한 건요, 하태경 같은 자들, 이준석 같은 자들, 김웅 같은 자들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공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가갖고 또 망신까지 당했어요. 헛소리 해갖고. 제가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또 괜히 좋아하는 분들 몇 분 있어서 더 이상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따위 공천한 게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망한 거지 무슨 홍준표 대표 탓을 합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웅천수님 말씀하셨는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은 출판이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은 출판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하태경이 어제 이런 말 하대요. 아 그거 뭐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 출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 그런데 하태경이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왜곡이 많기 때문에 출판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요즘 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정말 문재인하고 싸운 사람입니까? 뭐 광화문에 나와서 피켓 뜬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 젊은 사람이면 저 같았으면 청와대 가갖고 불을 싸질렀어야죠. 예? 진짜 투쟁을 해서 뭔가 보여줬어야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김종인 옆에 딸랑딸랑 앉아갖고 젊은 애가 감나라 배나라 방송 나왔고 말이죠. 문재인 까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 까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애국 세력과 태극기는 오지 마라, 홍준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윤석열 데려다가 뚱깡뚱깡 해갖고 정권 바꿔갖고 천년만년 헤쳐먹겠다,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김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김웅이 뭐 갑자기 뭐 애국 세력 하다가 아니면 문재인과 싸우다가 들어와갖고 국회의원 했습니까? 검찰이에요. 책 한 권 썼어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태극기 세력으로 매도해서 당에는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반면에 말이죠. 좌파들은 다 끌어들여요. 진중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수파를 개 돼지보다 못하게 글을 써 갈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에 대해서, 우파에 대해서 개 돼지보다 못하게 잔인하게 글을 쓴 사람이 진중권인데 이런 자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선대위원장이 진중권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척해도 지네들끼리 밤에 만나서 뚱까뚱까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언론에 이름 많이 나오고 우리 인지도 올라가니까 야 우리 이거 갖고 좀 쇼 좀 해보자. 작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작전.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준석이가. 여기에 다 넘어가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물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신 차리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속고 있다. 만약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 초선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초선 기생들이 기생들. 기생 이름 같잖아요. 이런 기생, 더 나가선 이런 기생충들이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지율을 많이 받으면요, 그때 우파는 망하는 겁니다. 대선은 망하는 겁니다. 왜? 대선 중도만 가지고 합니까? 예? 윤석열 끌어들이고 안철수 끌어들여서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집토끼들, 보수 세력 이거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자들의 속심이 있습니다. 보수 나가라. 홍준표랑 같이 싹 다 나가라.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 왜 그러냐? 홍준표 대표 나가서 제3지대에서 자리 잡아서 무소속 출마하라 이거예요. 얘네들은. 무소속 출마해서 이번 선거에 단합하지 않고 세 갈래 네 갈래 되면 누가 승리하냐?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는요, 박빙이 될 겁니다. 쟤네들도 정권 안 뺏기려고 무조건 선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가 되면요, 3% 5%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텐데, 자, 세 갈래 네 갈래로 3자구도 4자구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대선 때처럼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나눠 먹으면서 문재인이 거저 먹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노리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이 간첩 세력들이다. 그런 자들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하세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복당을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 문재인 정권의 교체, 이걸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 초선들, 이 기생 같은 자들, 기생충 같은 애들, 이런 자들 똑바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연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